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 직무, 이 산업군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다 괜찮아요. 여기만 빼고요. 단순히 돈, 인간관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직장생활 잘 하시는 분도, 또 너무나 좋은 직장에 계신 분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연차가 쌓였다라는 건 그만큼 경력, 전문성이 또한 쌓였다라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내가 직무 그리고 산업군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면 3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업계 상황이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거나, 출근길만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공황이 올 것 같거나,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 또한 그 일을 정말 찾았거나요. 여러분이 옮기는 이유는 각각 다르겠지만 회사에서 사람을 볼 때 보는 기준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산업군, 직무, 그리고 연차요. 이에 따라 회사의 네임밸류라던가 규모 등을 가늠해서 보게 되겠죠. 이 중 연차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괜찮다라고 해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내가 7년 8년 경력인데 신입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나는 괜찮죠. 근데 상대방이 부담스러운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중고 신입을 말씀드릴 때 3년차 정도로 말씀을 드려요. 3년 이하로 권하는 이유가 바로 조직 구성의 문제예요. 실력, 성품과 별개로 조직 구성에서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2가지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여기서 전제는 해당 산업군, 직무는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산업군. 우리 산업군이 어느 영역에 있는지 먼저 고민해보세요. 만약 코스메틱이라면 소비재, 거기서 좀 더 넓히면 B2C, 만약에 B2B라면 업의 특성 그리고 연관성이 있는 곳이겠죠. 만약 건설회사라면 건설회사를 갑으로 하는, 또는 건설회사의 갑이 되는 위치로 갈 수도 있고요. 뭐 중장비회사나 디벨로퍼 회사에 갈 수도 있고요. 산업의 밸류체인에 따라서 우리 회사 내 산업군의 위치에 따라서 그 위, 아래 또는 양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직무 역시 동일해요. 동일 직무라면 산업군을 바꾸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겠죠. 인사총무 회계 이런 경우에요. 하지만 산업군을 고정한다면 유사 직무에 도전을 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저는 이직의 범위를 내가 만나는 사람의 범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고객사로 누굴 만나는지, 내가 파트너로 누굴 만나는지, 내가 또한 협력부서로 누굴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게 곧 내 직무의 연속성을 살리면서도 그들과 각각의 접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태연만으로 돌아가는 시계는 없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이 A라는 부분에 만약에 빠삭하고 이 일만 했다라고 하면 분명 B라는 일을 할 때 A 출신이기 때문에 B의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전혀 다른, 이 부품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직무를 생각한다면 내 직무의 특성을 고려를 하고 그에 대한 연관성을 셀링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려운 경우지만 만약 PM이 여러 의견들을 조율해서 하나의 스트레치 골을 향해서 성과를 내는, 그 기한 내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라고 한다면 그런 영역들이 다 있겠죠. 회사마다 그 영역들을 셀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정말 이렇게 해서 옮길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면 본진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경험은 있지만 해당 경력이 없는 신입을 뽑는 것과 똑같은 일이니까요. 개인에게도 사실 상당한 리스크죠. 내가 단지 지금 일을 너무 하기 싫어서 안 해본 일을 한다라는 거. 그 리스크는 동등하게 작용을 하죠. 사실 리스크가 더 큰 거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돈을,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력의 연속성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연봉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신중하셔야 될 건 무엇보다도 내가 명확한 방향성이 없이 회사 직무를 결정을 했어요. 나 여기 너무 싫어. 이 일만 안 할 거야. 그런데 높은 확률로 그 회사도 거기서 거기일 확률이 높아요. 우리는 남의 것을 더 좋게 보잖아요. 남이 입은 것을 좀 더 멋있게 보이고 남이 간 곳을 좀 더 좋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직무가 이 직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여기만 아니면 돼 하고서 옮겼는데 사실 거기도 거기일 확률이 높은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연봉도 낮아요. 그리고 일도 새로 배워야 돼요. 그 가운데 인간관계도 좋을 일 없겠죠. 그러면 더 낮은 동기부여와 기회비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신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떠나서 내가 진짜 지금 회사를 떠올리기만 해도 막 공황 올 것 같고 힘든 경우들 있잖아요. 저도 사실 해외 영업에서 해외 현장 공무로 바뀌었을 때 겪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직장은 죽어도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심플한 기준으로 판단해 볼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방향성이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아직 없어요. 근데 여기가 아닌 거는 맞아요. 차악을 고를 때는 돈을 많이 주는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그 안에서 버티는 거 조직이라도 바뀌면 사람이라도 바뀌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만약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때는 돈을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제 회사 동기 중에 서울대에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서울대 토목공학과 나오고 석사도 나오고 공병장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건설 부문에 입사를 했죠. 사실 건설 엔지니어로서는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해외 근무를 하다가 개발자로 전향을 했어요. 당연히 경력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연봉은 기존 연봉의 5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경영 컨설팅 펌 포지션을 제안을 하려고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고 이래저래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다가 야, 너 그래도 아기도 있는데 조금 가정을 생각하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답변을 듣고 더 이상 설득하는 걸 멈추고 응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요, 고철아, 근데 나 이 일 정말 재밌어. 그리고 나 이 일 잘해. 그렇게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당시 저 역시 기존 제 일에서 10분의 1 연봉만 받고 헤드헌팅을 하며 버티던 시기였거든요.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지만 무슨 일을 하든 분명 제자리를 찾아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리해볼게요. 내 본진을 버리고 이직을 하게 되면요, 응당 리스크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이전 내 산업군 그리고 내 직무의 교집합, 업의 특성에서 교집합을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 이것과 상관없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찾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장 여러분이 얻기 원하는 성과를 떠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성과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 내에 얻을 확률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하기 싫은 것 99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그 한 가지,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기 때문에 버티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만약 그 일을 찾으셨다라고 하면 정말 축하드려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그 일에 몰입하시면 됩니다. 이직은 결국 제자리를 찾는 여정이에요. 옳은 노력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분명 잘 되실 거예요. 이직의 정석 정구철입니다. 감사합니다.